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나스닥이 어,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올랐는데요. 어, 그 이란 전쟁 좀 협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이란 쪽에서 아니다. 이렇게 돼서 올라다가 이렇게 어, 그러니까 협상이 처음에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 해갖고 이렇게 하락을 보인 그런 음,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시장 지금 상황보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좀 주목할 만한 좀 모습이 보통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시도합니다. 반등을 해야 되고요. 자, 전날부터 좀 이 갭하락을 해버렸어요. 이제 갭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반등을 여기서 조금 반등 시도를 하려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좀 끝났어야 됐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좀 빠져버렸습니다. 예. 이 모습은 그리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전에 나온 이 모습을 보면 이 고점을 형성하는 이 형태가 있죠. 예. 최고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뚫지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아래로 밀려버리게 되죠. 예. 이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제 전 저점은 한 이쯤에 있고요. 좀 여기 지금 종가가 끝났는데 제가 이제 그 예전 방송에서 앞으로 주가는 이제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거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 삼각 수렴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네, 일단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형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뚫고 올라갈지, 이렇게 아래로 밀릴지, 그런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전 이제 요 많이 내렸으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좀 이렇게 반등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수렴형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예.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깨져 버린다. 그럼 저점을 내린 후에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 지금 이 위치는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볼 것까지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게 비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야 되는 위치에서 못 올라간다. 그럼 반대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이쯤 와 있으면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작년처럼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반드시 더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밀고 올라가 줘야만 합니다. 예, 여기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테슬라 위치가 지금 약간 좀 그러니까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위치예요. 넌 반드시 올라가야만 해. 지금 이렇게 윽박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못 올라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이제 거래량 공부할 때 상승에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수렴되면서 쪼이고 있다는 거죠. 예. 자, 5% 넘는 하락을 했는데도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렇게 조금 더 올라와야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뭐냐면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바닥이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빠져가지고 바로 저가 매수자들이 달려들어서 바로 치열한 매매 공방이 펼쳐졌다. 그럼 거기가 이제 이 작년에 이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바로 거래량이 치솟아 올라오죠. 예,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 하락이냐 반등이냐 이제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좀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추가 하락을 더 하면은 그때는 이제 거래량이 좀 올라오고 사람들이 투매를 하면서 그 투매 물량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많이 솟아오르면서 서로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그냥 심드렁한 그냥 이렇게 그저 그런 이렇게 보통 이게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거래량이 같이 이렇게 거래량 바닥을 보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 바닥을 보이고 이렇게 눌림목 주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작년에도 이렇게 모습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두 달 이렇게 하면서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가 이제 바닥이 되는 이런 모습. 아직은 저점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반등을 조금 이렇게 양봉 반등을 주게 되면 주고 이게 돌파가 되면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낙폭이 좀 컸으니까 이틀간 낙폭이 좀 컸으니까 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꽤 커요. 그러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이게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반등을 하기가 좀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간이라도 아니면 좀 크게라도 반등이 좀 나올 듯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기 넘어가야겠죠.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 하락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고 그러니까 상승은 많이 시켜 놓고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하락을 해 놓은 상태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쉽죠. 하락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반등을 하더라도 또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죄는 뭐냐면 이 큰 하락이 원죄였어요. 이렇게 많이 하락을 시켜 놓으면 열심히 상승을 해도 여기를 못 넘어가니까 다시 이렇게 하락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시켜 놓으면 반등을 해도 여기 올라가 넘어가기 힘들죠. 가려고 하다가 다시 밀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 수렴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상승시켜 놨을 때는 거기다 많이 빠지면 안 좋아요. 이 상단부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가야겠죠. 이게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차트예요. 삼성이 주가가 좋았던 게 뭐냐면 상승은 많이 시켜놓고 여기서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많이 빠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여기를 돌파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많이 시켜놓으면은 좋은 점이 좀 빠지더라도 이 공간에서 지지를 보이고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많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점을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만큼 올려놨는데 요것밖에 안 빠지죠. 그럼 바로 돌파가 가능하죠. 여기도 지금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더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약간 더 빠진다. 그러면 좀 심각해집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테슬라는 이제 오픈 AI에서 뭐 로봇 쪽에 뭐 진출한다. 뭐 그런 소식 때문에 하락한 그런 좀 악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엔비디아의 그 노트북 엔비디아가 이제 이 CPU 시장에 진출을 했다. 그래서 ARM이 설계를 맡았고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윈도우는 이 x86이라고 운영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텔이나 AMD에서 만드는 CPU에서만 이제 윈도우가 이제 이렇게 뭐 구동이 되죠. 어,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애플 뭐 컴퓨터나 노트북도 인텔 CPU를 썼기 때문에 부트캠프라는 뭐 이 프로그램을 쓰긴 했지만 거기에서 애플 그 컴퓨터는 이제 x86 기반이 아니거든요. 그 운영체제 자체가. 하지만 그렇게 해서 윈도우를 구동을 시킬 수가 있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ARM의 설계 기반에서 예, 윈도우가 구동이 된다는 것은 아, 이제 윈도우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협약을 했겠죠. 이게 좀 의미가 커요. 어,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삼성북, 갤럭시북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윈도우 구동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너도 나도 CPU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되게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좋겠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이걸 해냈고 X86이 아니고 이제 ARM 이 기반으로 윈도우가 구동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 PC 시장, 예, 어, CPU 시장에 뛰어든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그 뉴스가 될 수 있는데 어, 지금 AI 칩이 이제 워낙에 이제 잘 팔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서도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 웨이퍼를 만들어서 이 웨이퍼로 이용해서 HBM을 만들어서 팔면은 이제 마진이 얼마냐? 그러니까 어차피 공장은 풀 가동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 AI나 뭐 서버나 뭐 이런 데서 어 램을 우리에게 막 서로 달라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공장에서 어 만드는 것 중에서 마진이 가장 큰 걸 이제 만들어 파는 게 좋겠죠. 그런데 뭐 사실 같은 실리콘 웨이퍼로 DDR 메모리를 만들어서 파는 거랑 HBM을 만들어서 파는 거랑 HBM이 훨씬 많이 마진이 남는다. 그러면 DDR 메모리 생산을 거의 뭐 중단해도 되는데 뭐랄까 좀 기업이 그래도 뭐 좀 윤리상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도 그래요. 이제 그동안 CPU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는데 그 엔비디아가 지금 이 AI 칩 만들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 이제 한정된 인력으로 CPU 개발을 하고 있냐? 예, 인력이 남아도는가? 네. 지금 차세대 AI 칩 만드는데 전사적으로 온 직원들이 달려들어도 모자를 판에 웬 CPU 개발을 했는가? 어, 여유가 있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 어, 저는 이제 온 디바이스가 이게 이제 뭐냐면 AI 칩을 이제 팔아먹다가 이제 다 되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영역을 이제 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쪽 AI 칩도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면 이건 그냥 이제 다른 회사들한테 이제 던져주고 우리는 또 CPU 이쪽을 먹는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처럼 우리 데스크탑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칩이 이제 카드처럼 이렇게 꼽히는 이런 형식을 취할 줄 알았는데 아예 CPU에 통합을 시켜버린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트북용 CPU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왜 그러니까 PC용 데스크탑용 CPU가 아니냐. 그러니까 노트북용 CPU는 필수적으로 뭐냐면 저발열 이게 우선 돼야 돼요. 저발열 그렇게 되려면 이제 저전력
이 저전력 사실 과거에 이제 그 노트북이 그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뭐만 좀 하면은 조용한 이 도서관에서 놓고 쓰려고 해도 이 팬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팬이 세게 돌면서 팬 소리 때문에 주변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저전력 이게 이제 나노가 내려가면서 64, 뭐 32 나노로 내려가면서 이제 저전력 CPU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이 CPU 팬이 이제 돌지 않는 간단한 뭐 이렇게 인터넷 보고 문서 정도 보면은 CPU 팬이 돌지 않는 그 CPU가 개발이 되면서 노트북이 정말 날개를 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AI 기능이 들어간 CPU를 이제 개발해서 어, 데스크탑용이 아니고 노트북용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발력, 저전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글쎄요, 지금 만약에 노트북에서 뭔가 이렇게 추론 같은 걸 막 돌려서 AI를 막 돌린다. 근데 발열이 안 난다. 그러니까 원래 3D 게임 우리가 CPU 이제 집에서도 3D 게임을 하게 되면 CPU 사용량이나 메모리 사용량이 쭉 올라갑니다. 어, 근데 이제 노트북에서 어, 그 추론, 그러니까 뭐 에이전트 뭐 이런 것을 뭐 이렇게 돌린다. 그걸 뭐 이용해서 뭘 한다. 그럴 때 이게 저발력, 저전력. 예.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이게 저전력 CPU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온 디바이스로 이렇게 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카드식으로 만들어서 데스크탑에 꼽고 그렇게 하다가 점차 이제 나노가 이제 많이 내려가면서 그걸 갖다가 노트북에다가도 갖다 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음, 그래서 그래픽 카드라는 게 원래는 이제 데스크탑에 있다가 기술이 개발되면서 그 가속기 성능이 이제 노트북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노트북용을 처음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뭐랄까 이제 그 맥미니가 지금 인기가 있는 게 맥미니로 AI를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있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데스크탑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맥미니처럼 애플의 맥미니처럼 이렇게 만들 줄 알았는데 이걸 노트북용으로 만들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어, 그러니까 지금 맥미니가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ARM하고 해서 윈도우가 돌아가는 이런 거를 이제 CPU를 만들었다. 그럼 맥미니 형태로 그렇게 조그만하게 박스 형태로 그런 식으로 데스크탑 옆에 이렇게 달게 돼서 대량 판매한다.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 꽤 비싸게 한 300만 원대 정도, 400만 원대 정도 이렇게 팔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노트북용으로 이렇게 팔게 되면 과연 이게 마진이 얼마나 남을까? 예. 그러니까 항상 그거예요. 어떤 회사가 제품을 내놨을 때 제품이 좋으면 뭐예요? 마진이 없으면 이제 매출이 별로 이렇게 뭐랄까 재무제표가 좀 이렇게 좋지 않죠. 그냥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이긴 하죠. 근데 그걸 마진을 포기하고 마치 뭐 1,000원짜리 국밥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별로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AI 칩을 몇 년 전에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뭐 폭리를 취하고 있죠. 막 몇천만 원에 막 그거를 팔고 있죠.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뭐 기업들을 상대로 이렇게 엄청나게 비싸게 이제 팔고 있는데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주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그런데 이렇게 대중 제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은 과연 그 마진을 얼마나 이제 챙길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회사의 매출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사실 지금 TSMC나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24시간 풀 가동해서 죽으라고 이제 HBM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그 공장들에게 CPU도 만들어줘. 그러면 그 CPU 만드는 라인을 또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HBM 생산량이 이제 줄어들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판국인가.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엔비디아를 보면서 다른 데는 많이 올라가는데 이 역사적인 일을 해낸 거예요. 예. 이 윈도우를 예, 이 x86 기반 CPU가 아닌 다른 CPU에서 돌릴 수가 있는 일을 해낸 건데 이것밖에 안 오른다고? 사실은 10% 이상은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심지어 여기를 뚫어도 될 정도가 아닌가?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데스크탑에서 이제 인텔이나 AMD CPU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 너무 질렸어요. 그러니까 그 CPU를 쓰지 않고 엔비디아 CPU를 쓰게 되는 이런 세상이 이제 오게 된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이제 가능성이 이제 나타났단 말이죠. 예, 이제 뭐 사실 뭐 노트북 놓고 뭐 HDMI 꼽아갖고 이제 모니터 크게 연결해서 노트북 뭐 데스크탑처럼 쓰면 되겠죠. 예, 그리고 훨씬 이제 성능이 좋다. 그러면은 예, 좋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큰 발표가 있었는데 GTC라는 데서 이제 크게 막 이것저것 엄청나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것밖에 안 오른다고 이게 조금 좀 깨림칙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발표 때문에 이제 인텔 막 떨어지고 퀄컴 떨어지고 예, 반면에 이제 마이크론 이제 올랐다가 윗골이 달아버렸죠. 올랐다가 이제 그 뭐 이제 내려버렸고 브로드컴은 잘 올라갔어요. 예. 근데 이제 애플이 음봉에 달려버렸죠. 예. 자, 엔비디아 이 발표가 좀 영향을 줬던 그런 큰 영향을 줬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올라갔던 애플이 음봉이 달렸는데 여기서 잘못하면은 작년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